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의 점심시간은 우리가 평소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기이하고도 화려한 풍경이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어린 청년들이 굵직한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어 서로 밥값을 내겠다고 큰소리치며 다투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광활한 주차장은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수억 원대 슈퍼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차들은 판매용이 아니라 딜러들이 개인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던 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고차 판매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자산가들이나 화려한 삶을 즐기는 젊은 재벌가들처럼 보였고, 세상의 모든 돈을 거머쥔 듯 보였습니다. 당시의 중고차 시장은 차를 사서 단 일주일만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해도 가격이 수백만 원씩 저절로 뛰어오르는, 그야말로 이성이 마비된 광란의 시대이자 전무후무한 호황기였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기에 마음이 급해진 고객들은 실물 차량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화 한 통으로 계약금부터 송금하겠다며 아우성을 치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화려하게 빛나던 그 매매단지는 이제 거대하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도는 자동차들의 무덤이자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차장 구석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벤츠와 BMW들이 주인에게 버려진 애완동물처럼 처량하게 갇혀있고, 타이어에 바람은 빠진 채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딜러들의 사무실 우편함에는 희망적인 계약서 대신 금융사에서 보낸 뜯지도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채무 독촉장과 압류 예고 통지서들이 넘쳐나며 파산의 공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인카드를 긁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그 젊은 딜러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만이 흉흉하게 들립니다. 도대체 연간 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에 이토록 단기간에 시장 전체가 처참하게 붕괴되어 줄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라는 기이한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었다가 잔인하게 터졌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붕괴의 잔해 속에서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 피를 흘리고 있는지 파헤쳐 봅니다.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 시계바늘을 2021년으로 되돌려보면, 당시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신차 출고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지연되었습니다. 당장 차가 필요한 구매자들이 신차 대기를 포기하고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시장의 수급 균형은 완전히 깨졌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중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신차 가격보다 무려 5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이 발생했고, 소비자들은 웃돈을 얹어주며 중고차를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상각이라는 고전적인 경제학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자동차는 타면 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가 아니라 가격이 계속 오르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중고차를 마치 폭등하는 강남의 부동산이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처럼 여겼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시세에 편승하여 너도 나도 투기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딜러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2금융권과 캐피탈사에서 빚을 내어 가능한 한 많은 차량 재고를 확보하려 했고, 공격적인 매집 경쟁을 벌이며 시장의 거품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오늘 5천만 원에 매입한 차량을 내일 당장 6천만 원에 되파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 보였기에 그들에게 빚은 무서운 채무가 아니라 더 큰 부를 안겨줄 황금빛 레버리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맹신했던 이 황금 지렛대가 머지않아 자신들의 목을 옥죄는 날카로운 교수대의 밧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는, 그 화려한 파티의 정점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화려했던 파티는 이제 잔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들이닥친 첫 번째 충격은 중고차를 사려는 수요가 마치 신기루처럼 완전히 증발해버려 손님의 발길이 한순간에 뚝 끊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 현금을 직접 들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할부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만만하게 느껴졌던 할부 금리는 순식간에 3배 이상 폭등하여 어느덧 10%를 훌쩍 넘겨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신용 점수가 조금이라도 낮은 서민들에게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이자가 적용되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고금리의 장벽 앞에 많은 소비자들이 할부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곧 중고차 구매의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평범한 세단 한 대를 구매하려 해도 이자 비용으로만 무려 1,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기막히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본 소비자들은 도저히 이러한 살인적인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용히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화려한 수입차를 타며 카푸어의 삶을 즐기던 소위 카푸어 세대들 역시 시장에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할부금이 자신의 월급보다 많아지는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애지중지하던 차를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팔려는 차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살 사람은 씨가 마르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중고차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급격히 추락하여 어제 5천만 원 하던 차량이 오늘 4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는 처참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가격 하락은 거대한 위기의 시작일 뿐 진짜 위기는 시장의 더 깊은 밑바닥에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통째로 무너뜨릴 진짜 시한폭탄은 바로 딜러들이 차량을 매입할 때 금융사에서 빌린 돈인 재고금융이라는 폭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한 딜러들은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캐피탈사로부터 막대한 빚을 내어 물건을 떼어오는 방식으로 차량 재고를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액 외상으로 차를 가져온 뒤 차가 팔리면 그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며 연명하는 매우 위태로운 수익 구조인 셈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았던 호황기에는 보통 한 달이면 차가 금방 팔렸기에 딜러들은 이자 부담 없이 큰 이익만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입한 차량들이 6개월에서 1년이 넘도록 주차장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팔리지 않고 썩어가며 딜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차 한 대당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를 생돈으로 계속 내야 하는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현실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단 1년만 차가 팔리지 않아도 이자 비용으로만 수백만 원이 고스란히 나가니 딜러들의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며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주차장에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도 주차비, 성능 점검비, 그리고 기본적인 유지비는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쌓여만 갑니다. 결국 딜러들은 피를 말리는 손실을 멈추기 위해 5천만 원에 매입했던 차량을 큰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기로 뼈아픈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정작 차를 사겠다는 손님이 나타나도 차를 팔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캐피탈사에서 빌린 원금을 전액 갚지 않으면 차량의 명예 이전 등에 필요한 필수 서류들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액인 수백만 원을 딜러가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현금으로 메꿔야만 겨우 서류가 풀리고 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자금 경색이야말로 현재 중고차 딜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진짜 생지옥과 같은 현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싼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딜러들은 이미 현금이 바닥난 상태이며 더 이상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금조차 말라버렸습니다. 불과 몇백만 원의 현금이 없어서 눈앞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허망하게 돌려보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팔리지 못한 차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고 딜러는 고금리 이자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 안에 영원히 갇히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매매 단지마다 수천 대의 중고차가 팔리지 못한 채 쌓여가며 시장 전체가 거대한 자금 경색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딜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금융사들은 이제 시장의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차갑게 등을 돌리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금융권의 오랜 격언이 이번 중고차 시장의 붕괴 과정에서도 틀림없는 사실로 다시 한번 잔인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호황기에는 금융사 영업사원들이 제발 돈 좀 써달라며 사정하고 대출 한도를 대폭 늘려주겠다며 앞다투어 유혹하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연체율이 치솟자마자 바로 그들이 딜러들의 목줄을 가장 무섭게 죄어오며 원금 상환을 독촉하는 가해자로 변했습니다. 금융사들은 기존 대출 연장은 칼같이 거절하고 있으며 아무런 협상도 없이 빌려간 원금 전액을 당장 갚으라며 딜러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습니다. 절박해진 딜러가 제발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면 금융사는 원금의 상당 부분을 즉시 갚는 조건으로만 겨우 아주 짧은 연장을 허락해줍니다. 심지어 기존 대출을 잠깐 연장해주는 대가로
전체 원금의 20%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현금이 이미 바닥난 영세 딜러들에게 이러한 금융사의 요구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 사지로 내몰린 일부 절박한 딜러들은 마지막 생존을 위해 극단적이고 위험한 불법적인 선택지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딜러들이 고객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치거나 감당 못할 빚을 남긴 채 야반 도주했다는 비극적인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가득 채웠던 수많은 딜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많은 소비자들은 터질 게 터졌다라거나 사필 규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위기에 처한 중고차 업계를 향해 동정보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중고차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고객을 기만해온 레몬마켓의 대명사로 불리며 뿌리 깊은 불신을 자초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부 딜러들이 보여준 허위 매물 낚시, 강매 협박, 그리고 소위 문신돼지로 상징되는 조폭형 영업 문화는 소비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정직하게 차를 파는 딜러들조차 이러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 때문에 함께 비난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는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것은 바로 현대자동차와 기아 같은 거대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전격 진출 선언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이름도 모르는 개인 딜러의 말을 믿기보다 대기업이 이름을 걸고 직접 검수하고 보증하는 인증 중고차 시스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기존 딜러들은 대기업의 진출이 영세 상인들의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무자비한 약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론은 이미 그들에게서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대기업 차를 사겠다는 소비자들의 외침은 그동안 중고차 업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신뢰를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방증입니다. 이제 중고차 시장은 투명한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 브랜드와 신뢰를 잃고 고사 위기에 처한 전통적 매매 상사 사이에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화려한 입담과 기만적인 상술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시스템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들은 이제 거대한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며 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낮은 영세 딜러들부터 차례대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 잔혹한 적자 생존의 드라마는 아직 그 결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딜러들도 이제는 과거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신만의 확실한 콘텐츠와 투명한 이력을 내세워야만 합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가치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카나 케이카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개인 딜러들은 플랫폼의 눈치를 봐야 하는 단순 배송 대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주차장들은 이제 판매를 위한 전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팔린 차들을 전국으로 보내기 위한 거대한 물류 창고의 역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중고차라는 자산이 황금 아래서 애물단지로 그리고 시한폭탄으로 변해가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산 가치의 폭등이 불러온 탐욕과 고금리라는 칼날이 만났을 때 시장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번 사태는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붕괴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체질로 바뀐 무자비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이번 중고차 시장의 대폭락 사태는 과도한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경제 지표가 되었습니다. 재고금융이라는 이름의 지렛대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축복이었지만 하락장에서는 딜러의 생존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부터 시작된 이 기이한 광풍과 2025년의 처참한 붕괴를 지켜보며 거품 낀 자산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고를 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매물을 찾기보다 그 차량에 얽힌 금융관계와 서류의 깨끗함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딜러가 돈이 없어 서류를 넘겨주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상사의 재무 상태나 신뢰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남으려는 딜러들 또한 이제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차량의 가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카매니저로 거듭나야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명한 이력 관리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 시장을 지배했던 공포 분위기와 강압적인 영업 방식은 대기업의 진출과 소비자 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딜러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잔혹한 정화 과정이 끝난 뒤에 중고차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때의 탐욕에 눈이 멀어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눈물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투자와 근로 의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이번 사태는 비단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든 자산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영세 상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과도한 재고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정직함을 지켜온 소수의 딜러들에게는 오히려 이번 위기가 진정한 실력을 증명하고 단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던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원래의 목적인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또한 중고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만이 다가올 미래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그 화려했던 황금빛 파티는 이제 완전히 끝났으며, 이제는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만이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배신당하지 않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소중한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시장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중고차 시장의 붕괴와 재고금융의 공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경제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진실된 경제 이야기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풍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더 맑은 하늘이 오듯이 중고차 시장에도 신뢰라는 따뜻한 햇살이 다시 비치기를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